안녕하세요. 우인지천입니다. 오늘은 자서전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서전쓰기와 일반적인 책 쓰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글쓰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단순히 생각만 하고 시간을 낼 수가 없으면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마음이 생기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그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주제별로 각 에피소드를 분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 작성을 하면 되는데 어, 내가 관심을 가진 영역에 대해서 나의 희노애락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얘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서전은 특히 원고를 처음 적을 때는 초안을 작성하실 때는 내가 기뻤던 슬펐던 그리고 화가 났던 이런 내용들을 가감 없이 나타나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잘 기억을 떠올려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그때는 어떤 감정을 못 느꼈는데 지금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 당시에 그렇게 느낀 것처럼 표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제일 먼저 일단 내가 기억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억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기억나고 있는 그 에피소드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서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자서전을 처음 써서 막막하다든지 아니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생기지 않으셨다면 글쓰기에 관한 책도 좋고요. 그리고 자서전에 관한 책들도 좋으니까 그런 책들을 몇 권 구비해서 읽어보시고 자서전에 착수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지만 책 한 권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도형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앞으로 간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가고 자꾸 옆으로 비틀비틀 그렇게 지나온 인생들도 있죠. 그리고 나는 옆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주변 환경이 그랬을 그렇게 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황을 떠올려서 어, 그 이전 상황과 그때 상황이 달랐던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인생에 있었던 변화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갈 줄 알았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발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업앤다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내 노력에 비해서 일이 또 잘 풀리는 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자서전 쓰기에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제를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은 항목별로 분류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고요. 이 외에 시간별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나의 어, 학교 시절, 그죠? 그 중에서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막
사회에 나왔던 아니면 대학교에 입학했던 20대,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이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30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40대, 이어지는 50대. 그래, 내 인생에 언제가 제일 빛나던 시기였는지, 아니면 지금도 빛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연보라고 합니다. 요 일대기를 시기별로 정리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주제를 나눠보고 싶다 이러면 마인드맵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생활이 너무 평범해서 나는 뭐 자서전 적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나의 평범한 생활도 10대의 나의 일상과 50대의 나의 일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대의 일상, 20대의 일상, 30대의 일상, 40대의 일상, 그리고 지금 50대라면 50대의 일상, 60대라면 60대의 일상, 이렇게 쭉 적어 보시고 그 일상이 바뀌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학교 진학을 했다. 그래서 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온 일상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자서전에 작성할 자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불행했던 시간, 단순히 그때 행복했다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 왜 내가 행복감을 느꼈었는지 주변의 환경이나 떠오르는 사람을 언급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불행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어, 그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놓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은 조연이죠. 내 자서전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놓고 나의 감정을 풍부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내가 어떤 하는 행동, 내가 했던 생각을 유발시켜서 유발시키는데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어, 나에 대한 나만의 자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표현할 때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자와의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소설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 서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밋밋하게 도입부가 있지만 어느 순간 클라이막스로 달려가잖아요. 그 클라이막스가 지나면 주변 상황들이 이제 평온해지죠. 그런 스토리 전개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요거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그 책에서 언급되는 방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요 외에도 나만의 방식으로 어떤 강한 주제가 있다,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고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주제가 있다 하면 그거를 중심으로 도입부, 그리고 그 중심 주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나름 스토리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배경을 설명해야 된다든지, 작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독자에게는 너무 생소할 경우에는 설명하는 문장들도 곳곳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그 와중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는 그때 주변 환경,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묘사하는 문장들을 통해서 좀 더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약간 주장이 들어가는 글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서전에 적절히 조화롭게 녹여내면 독자의 공감을 더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좀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에세이나 소설을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처음 글을 적으시거나 자서전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문장을 적으실 때 순수하게 나의 감정 그대로 적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원고 작성하는 초안에는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원고 초안이 완성되고 나서 퇴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독자와 소통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산을 좋아한다 이러면 산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산에 쭉 올라갔는데 어두컴컴해지는 산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의 인생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정상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가진 듯한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또 내 인생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이러면 그 운동을 빗대어서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풀어내실 때 몇 가지 얘기를 사례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그 취미에 대한 이해가 많다면 그것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에 대한 취미가 있다 이러면 마치 흑백 사진처럼 내 기억에서 흐려져 가고 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지금도 컬러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소설가나 전문 작가들의 영역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나도 어느 정도는 나의 문장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해 보시면 독자들과 소통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자서전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